네, 미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 반독점 소위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서 7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가졌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손동우 미국 변호사 연결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 이 청문회 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오는 얘기가 거의 없죠, 지금. 예, 비공개 증언으로 다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왜 이걸 비공개로 진행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비약할 이유는 없는데, 네.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이 미하원에서 쿠팡의 임시 대표를 불렀다는 이런 내용 자체가 크게 대중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청문회를 주도한 사람이 짐 조던 법사위원장, 그리고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성향이 좀 어떻습니까? 예, 미하원에서는 현재 성향이 어떻다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좀 연관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쿠팡의 대표님을 좀 부르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이제 성향까지 파악하려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로비 활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좀 비약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쿠팡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또 개개인 인사분들의 평가를 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쿠팡의 로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이번에 열린 청문회가 무역법 301조를 발동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사전 절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선 미국에서는 쿠팡에 대한 투자 기업들이 벌써 이제 이런 발언을 여러 번 했었고 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301조에 대해서. 네네. 무역법 301조 일단 미국 정부가 혹시 이제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조치가 이제 미국 내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혹시라도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이를 조사하고 혹시라도 필요하면 관세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네네. 사실 저희 한국 정부가 제가 정부를 편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취지로서 쿠팡을 한국에서 있는 한국 쿠팡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건 전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조사를 만약에 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일단 전체적으로 우선 관련 이해관계자나 네. 기업이 일단 미국 무역 대표부에 공식적으로 이제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 무역 대표부 USTR이라는 곳은 접수 후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사실 이게 확정된 것은 조사를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쿠팡 네. 투자사들이 지금 청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무역 대표부에 냈죠, 청원을 내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원 법사위 대변인이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라고 말을 했던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뜻을? 저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좀 해석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경을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네. 일단 진행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통상 쪽에서 또 옵션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좀 더 이제 압박을 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긴 한 거죠. 사실 대처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요. 네네네.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 것 같고. 근데 트럼프 1기 백악관 선임 비서관을 지냈던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 협력 최고 책임자가 청문회 끝난 다음에 한미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실 일부 인사들이 지난번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이었었죠. 네. 그분도 이제 NSC에서 있었던 분도 그런 좀 어떤 발언을 했었고 일부 인사분들이 발언을 하는 걸로 이제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의 지금 쿠팡에 대한 조사나
이제 저희가 하는 집단 소송에 대해서 네. 그거를 왠지 프레임 자체를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뭐 차별적 조치로 또 해석을 하는 게 보이지만은 사실 저희는 그 지난 얼마 전에 이제 경주에서 2025년 있었던 그 한미 정상들이 했었던 그 공동 팩트 시트에서 예. 디지털 분야에서는 일단 비차별 원칙, 그다음에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데이터의 이동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때 이걸 그런 공동 팩트 시트를 이걸 한 것 자체가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거버넌스가 우선돼야 되니까 사실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런 발언은 사실 이제 이런 한미 공동 팩트 시트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잠깐 빠져나가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지도 반출 불허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이걸 문제 삼아서 무역법 301조로 발동시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충분히 저도 이제, 저는 그쪽은 지금 이제 300일조나 이쪽은 아니니까. 네. 하지만은 저도 이제 그쪽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 부분일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럴 것인데, 제가 하는 것은 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이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진들이 합리적인 내부 통제와 어떤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신뢰가 전제적으로 깔려 있을 때 정당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본적인 상식인데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그거를 그 유출에 대한 사고를 저희가 하는 쿠팡 경영진들의 관리 책임을 묻는 이런 소송이나 어떤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을 어떤 그 차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디지털 그런 통상 질서의 그런 책임성을 통해서 악화시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도 반출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안보하고 직결되는 대단히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인데 만약에 이걸 허용해 준다면 뭐 미국의 구글이든 어떤 그 빅테크 기업이 이것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느냐가 한국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러면 그 시금석 하나 이제 그 잣대가 되는 게 쿠팡 사태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도 반출 문제를 삼으려면 쿠팡 문제가 충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이번 이 사건이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않아도 사실 이런 좀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해결을 통해서 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과 또 그게 어떤 다국적 기업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경영진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저희가 했었던 이제 한미 정상에 있었던 공동 팩트 시트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분명한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이 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이런 좀 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오히려 그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인 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쿠팡 사태 봐라. 우리에게 대단히 민감한 디지털 정보 이런 것들을 열어줬다가 이게 정보 관리 제대로 안 하면 그때 어떡하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좀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던, 그분 부활 판단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요. 지금 우리 국회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미국 쪽에서 이거를 쿠팡에 대한 차별 내지 불공정 조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미국 내 일부 인사나 어떤 인사들 중에서는 그런 특정법 개정이나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의 조치가 이런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관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쿠팡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저희가 만약에 한국에서 그 법 개정하는 목적이나 적용 범위, 실제로 수혜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 읽기로는 그런 새벽
배송의 허용이 어떤 쿠팡에 대한 역차별이 전혀 아니고 특정 기업만을 겨냥한 입법이 전혀 아니고 전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정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확대 해석하거나 차별적으로 좀 보는 관점은 저는 뭐 설득력을 좀 가지기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나저나 변호사님 네. 연결한 김에 지금 미국에서의 쿠팡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저희 연방법원에 저희가 이제 소송을 이제 어떤 계약 위반, 또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 또 부당 이등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 측 이제 쿠팡을 대리하는 커클랜드 앨리스라는 이제 거대 로펌에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되게 우리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협의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네. 그 쿠팡 측 이 대형 로펌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예요? 이 커클랜드 여기는?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죠. 좀 다윗과 골리앗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예,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세계적으로 좀 좋은 로펌이고 또 다양한 사건을 많이 맡고 있고 또 파트너 인당 매출도 굉장히 이제 높은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로펌인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굉장히 뭐 다르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법적인 판단이나 저희가 하는 소송 전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나저나 이 재판 진행은 지금 아직은 초입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법원에서 사실 이 집단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실이 분명히 소요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미국에서 이렇게 뉴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디스커버리 절차를 저희가 반드시 좀 법원의 허가를 얻고 또 이제 경영 진간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었는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어떤 계약적인 위반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를 보려면은 상당한 좀 디스커버리 시간이 또 소요될 것 같아서 재판이 진행되지만은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다라고 아직까지 답변은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하는 게 이제 쿠팡 내부의 문서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떤 오갔던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제 기업 내부의 상황이니까 저희가 뭐 무차별적으로 뭐 이걸 다 보내주십시오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보 유출이라든지 개인 정보 이런 또 2차 피해까지 지금 또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요구를 하고 또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손동우 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